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한반도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진짜 대담하고 파격적인 계획 하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땅굴에 가스관을 심어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네, 이 계획의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이겁니다. 한때 침략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북한의 땅굴 있잖아요. 거기다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자. 와, 진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발상이죠. 전쟁의 상징이 번영의 통로로 바뀔 수 있을까? 사실 이게 말이 되나 싶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과연 이 엄청난 계획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지 그 가능성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구상의 큰 그림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북한이 남침하려고 뚫어놓은 그 수많은 땅굴들 있잖아요. 그걸 오히려 역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남한까지 쭉 끌어오는 거대한 에너지 동맥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의 아픈 유산을 미래의 핵심 자산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자는 정말 담대한 생각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큰 벽이 있죠. 아마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머릿속에 바로 이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잠깐만, 대북 제재는 어떡하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거대한 제재의 벽. 이게 이 계획의 가장 큰,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입니다. 사실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 나진 하산 프로젝트라고 있었거든요. 러시아랑 북한 항구를 통해서 석탄을 옮기려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왜 중단됐을까요? 물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핵심 문제는 바로 돈이었어요. 대금을 결제할 방법이 아예 없었던 거죠. 돈길이 그냥 원천적으로 꽉 막혀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스위프트, SWIFT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은행들이 국제 송금할 때 쓰는 일종의 금융 고속도로 같은 건데요. 국제 제재가 바로 이 고속도로를 딱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공식적인 돈의 흐름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금융의 벽이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계획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금융의 벽을 넘어설 아주 정교한 우회 전략, 일종의 히든 카드가 여기에 숨겨져 있거든요. 와, 이게 정말 기가 막힌데요. 한번 보세요. 핵심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세 겹의 방어막을 쌓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트로이 목마. 북한의 나선 특구에 합법적인 현지 법인을 세우는 거예요. 일단 제재의 감시망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회로. 아예 미국 달러를 안 쓰는 겁니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거죠. 달러 기반 시스템을 완전히 피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스텔스 무기. 바로 우리 원화의 가치가 연동된 새로운 암호화폐를 쓰는 겁니다. 이걸로 최종 결제를 하면 기존 금융망에서는 추적 자치가 불가능해져요. 이 세 가지가 착착 맞물려서 돌아가야만 하는 정말 정교한 시스템인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계획을 하루아침에 실행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계획의 또 다른 묘미는 한 방에 모든 걸 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설계된 단계적인 점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도화선에 불에 붙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실행 순서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아주 명쾌한 3단계 로드맵이죠. 1단계 방풍막. 이건 뭐냐면 일단 제재랑 상관없는 백년 나무 은행 같은 인도적인 사업으로 시작해서 신뢰를 쌓고 지형을 분석하는 거예요. 일종의 워밍업이죠. 그러고 나서 2단계 점화. 아까 말했던 나진 하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만든 금융 모델이 진짜 작동하는지 딱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3단계 대폭발. 진짜 본 게임인 가스관과 철도 사업으로 동북아 전체의 경제 지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이걸 실행할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대체 누가, 어떤 조직이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아주 특별한 실행팀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1만 명의 대한민국 제대 군인들입니다. 네, 맞아요. 군인들이요. 이분들이 각자 퇴직금 같은 돈을 조금씩 투자해서 직접 이 사업의 주인이 되자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발상의 대전환 아닌가요? 이 제대군인 팀이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왜 신의 한 수냐면요. 4가지 엄청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다목적 특수부대 같은 거죠. 첫째,
정치적인 인간 방패가 되어줍니다. 평생 나라 지킨 분들의 노후 자금이 걸린 사업인데 누가 이걸 대놓고 반대하겠어요? 둘째, 이분들은 험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완전 전문가들이죠. 리스크에 강한 최적의 인력인 셈입니다. 셋째, 이 1만 명 자체가 아까 말한 암호화폐의 첫 번째 사용자가 되면서 탄탄한 내부 생태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북한에 또 퍼주냐는 비판을 우리 제대 군인들이 일자리 만들어주자는 이야기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대군인을 동원한다는 이런 파격적인 발상은요. 사실 이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맨날 보는 70년 분단이라는 현미경에서 잠시 눈을 떼라는 거예요. 대신에 5천년 역사라는 거대한 망원경으로 한번 시야를 확 넓혀보자는 거죠. 그렇게 역사를 길게 놓고 보면 지금의 남북 대치가 아주 흥미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계획의 배경에는 이런 시각이 깔려 있어요. 지금의 북한은 마치 옛날의 고구려 같다는 겁니다. 상무 정신이 투철하고 군사력을 중시하고 제국에 맞서 싸우는. 반면에 남한은 신라와 비슷하다는 거죠. 상인 정신으로 외교에 능하고 초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어떠세요? 지금의 이 대치 상황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고대의 라이벌 관계가 현대에 다시 나타난 거라는 해석.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5천년의 역사 앞에서 70년은 찰나에 불과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첨예한 대립과 분단이 어쩌면 아주 기나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잠시 겪고 지나가는 그런 성장통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대담한 구상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 국가의 미래를 그 고대의 과거를 통해 다시 상상해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열쇠가 바로 우리가 잊고 있던 아주 오래된 역사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